2023년 신상 프로그램 파격타임세일 종목 카틸 코너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주식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는 1등 주식쇼 호스트 이윤지입니다. 국내외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가 연일 롤러코스터 장세를 타고 있습니다. 연이틀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예상치를 웃돈 CPI 지수가 국내 증시에 불안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도 상당했던 하루였습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한국형 변동성 지수를 살펴보면요. 2차 전지 테마주 장세가 한창이던 지난 8월과 비슷한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장세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들 조금 더 꼼꼼하게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식 쇼핑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금요일의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스탁쇼 호스트 김은지입니다. 한정된 15분 동안에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에서 종목 진단과 함께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그곳에서 더욱 빠르게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기용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좋았던 시장 분위기가 오늘 금요일장에서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해줬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을 토대로 다음 주 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어쨌든 어제 그 CPI 지수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지금 경기 침체라든지 대외적인 우려들이 현존하는 만큼 지금 시장 자체는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2,400선을 저점으로 잡고 이제 반등을 해줬다 다시 좀 늘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좀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 포인트는 어디냐면 바로 2,500선까지는 올라와줘야 우리가 좀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500선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하방으로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월장 그리고 다음 주장 어떻게 예상하냐면, 어쨌든 저는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0월에는 저점을 잡고 그리고 10월 후반에는 좀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후반에 좀 반등이 나와졌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어떤 섹터들을 좀 노려봐야 될까,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저는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 쪽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필두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에게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납품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라 후발주자인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관련주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꿈틀꿈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비만 치료제라든지 치매 치료제 이런 것들의 일상, 2상, 3상이 나왔을 때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은 이런 재료 하나로 10%에서 20% 이런 급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 않아서 좀 이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80만 원대에서 놀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코스닥 지수도 이제 올라가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2차 전지가 좀 내려와 졌다라고 해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2차 전지 산업 자체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미국과 관련돼서 역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도 있고 유럽도 있겠지만 우리가 2차 전지 산업 쪽에서는 역시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합작 법인이라든지 공장도 많이 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년에는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화당의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역시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2차 전지에 좀 진입을 고민해 보시는 분들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또 이렇게 길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들고 오셨는지 한정된 이 15분 동안에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장 항상 방송 잘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먹어보자님 거 그럼 종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신 시스템이고요. 이거 7월 말 정도에 8,33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은 10% 있으십니다. 이거 다시 예전 수익만큼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는데요. 우신 시스템 오늘 종가가 8,540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 대응 전략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재료들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로봇 관련주, 리비안 관련주로 엮여서 좀 끼가 있는 종목은 확실합니다. 이제 제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순환매 테마가 지속될 때는 여러 가지 테마와 재료로 엮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가 8,300원 7월에 매수를 하셨으면 30% 수익 구간도 충분히 나와줬었는데 아무래도 시청자님께서는 좀 욕심이 강하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500원대, 2,800원대에서 무려 11,500원대까지 거의 한 5배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고점 부근에서 내가 매수를 하셨을 때는 단타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제 방송을 종목 상담을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매도를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목표가를 정해놓지 않으면 더 올라가겠지 이런 욕심 때문에 결국에 내 매수가까지 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손실 구간까지 오고 그러다 또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지금 내 매수가 다시 이렇게 애매한 수익권까지 위치해 왔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매매를 하실 때는 내가 수익권에 들어왔을 때 제가 말씀드리죠. 10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항상 매도하시는 연습을 해보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위치권에서 내가 약수익권인데 좀 더 기다려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6,700원대에서 9,000원 부근까지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횡보해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9,000원 정도 왔을 때 약수익권에서 저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이 종목은 6,700원대까지 내려와줬을 때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격대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졌을 때 저는 전량 매도를 하신 이후에 6,700원 부근 다시 말하면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재매수하시는 이런 대응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우신 시스템 9,000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시면서요. 그때 전량 매도하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네, 이게 기웅 전문가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매도도 습관이다라는 말에 가장 부합한 종목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다양한 고민점들 저희와 함께 풀어나가시려면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하시면서 종목 진단까지 받아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광동제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떨고 있는 어피치님 종목이고요. 6,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 있으십니다. 이거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왔는데요. 광동제약이 오늘 종가 7,500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대응 전략 짜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바닥권에서 튀어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군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23%, 고가 같은 경우에는 28%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단기적인 재료로 올랐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와 이 백신 파트너십을 재협약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도 역대급 거래량이 나와주기는 했어요. 최근 들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이어갈 거냐 아니면 이 상승세가 멈추고 다시 급격한 하락을 보여줄 거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것 같은 느낌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수익권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절반 정도 매도하셔라 그리고 수익 챙기셔라 말씀을 드리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고점 부근인 7,800원 부근까지는 좀 열어 놓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은 일단 목표가 7,800원 정도로 잡아 놓으시고 이 거래량 상승 탄력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광동제약 현재 수익권이시니까요. 1차 목표가 7,800원 제시해 주시면서 그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그때는 반절 정도만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네, S에너지 한번 해볼까요? 커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2,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 들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기만 하네요. 이거 반등할 수 있을까요? 하는데 참 이 반등 가능성이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S에너지 종목을 매수하셨을 때 제가 어제도 재무적인 그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최소한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매수하시는 게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약에 보실 줄 아는 눈이 있고 재무제표를 보셨다면 이 기업을 매수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은 매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는 하나, 굉장히 좋은 섹터이기는 하나, 지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냐, 재료가 있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뉴스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도 친환경, 특히 태양광 쪽에서는 재료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도 굉장히 없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횡보를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할 힘을 좀 모은 이후에 이 종목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무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그렇고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거의 1,600원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2,400원 매수가까지 올라와 줄 수 있냐? 자, 이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는 기회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최근 제가 분기 실적을 찾아봤을 때는 어쨌든 적자를 좀 만회하는 느낌이 있고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단기적인 슈팅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매수가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하나 너무 욕심 부리시지 마시고 매수가 근처까지 오시더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 종목은 탈출하시고 다른 종목군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역시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관련주에서 좀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에너지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서 본전가가 왔을 때에는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순옥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지니너스고요. 4,305원에 15% 비중 있으십니다. 이거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거 지니너스가 오늘 종가 4,180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주가가 지금 어쨌든 2,000원대에서 6,000원까지 거의 한 300%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쌍봉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귀에 닳도록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겠지만 고점 부근에서 쌍봉이 나와준다라는 건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점 깨주게 되면 손절을 하는 걸 제가 원칙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매수가 근처가 거의 저점 부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점 부근에서 조금 밀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여서 내가 지금 약 손실 구간에서 좀 탈출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더 버텨서 이 종목을 수익 구간까지 이끌어낸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가져갈까 이렇게 고민이 되실 수가 있는데 저는 항상 원칙을 중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손절 구간이 깨지게 되면 저점 구간이 깨지게 되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시 내려와 줬을 때 재매수를 해도 그때도 늦지 않다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지수가 제가 하방으로 열려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전쟁 리스크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방으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전체적인 지수 때문에 이 종목의 실적과 재무적인 부분에 상관없이 지수가 한번 밀려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을 생각해서 비중을 줄이시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지지선 부근인 3,800원 또는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2,900원, 3,000원 부근까지 내려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매도하신 이후에 비중을 줄이신 이후에 2,900원이나 3,800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해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 시장에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또 다음 종목 또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네요. 네,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유바이로직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1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보유 기간이 1년이 넘었다고 하시는데 꽤 오랜 기다림이셨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유바이오로직스를 14,000원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손실이 조금 크시네요. 그렇죠. 손실이 좀 크시죠. 자,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지켜본 종목들이 가격이 좀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보통 시청자분들은 이거 정말 전망도 좋고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내려가면 좀 싸졌네 싶어서 섣불리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매수는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들은 어떻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닥이 나와주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를 드리는 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고 이 칼날이 떨어져서 바닥에 뒹구는 걸 보고 손잡이가 정확히 어딘지 파악한 이후에 그때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15분 상담 코너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늘 열려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바로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요.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제든지 열려 있는 상담 전화도 이용해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66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정말 오늘은요, 개장 초반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좀 힘들었던 하루였어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가
뭔가 끝날 때까지 뭔가 마음을 좀 안도할 수 없게끔 만들었던 하루였는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멘토님? 어쨌든 지금 뭐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아마 굉장히 컸을 그쵸. 거예요. 그리고 이번 CPI 지수가 발표되면서 어쨌든 금리에 대한 기조가 지금 시장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사실입니다. 네.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CPI 지수가 발표되기는 했습니다만 역시나 물가 상승률은 역시나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역시나 지금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주도주가 좀 시원하게 나와주고 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제 시장이 정말 회복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외부적인 요인들이 너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꺾였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이번 10월 막판쯤에는 저는 시장에 그래도 큰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노리고 있는 종목들이 좀 저점까지 내려갔을 때는 오히려 저점 매수하는 이런 기회의 장으로 삼으시면 오히려 기분 좋은 장으로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Sell in May 그리고 Buy in October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이런 말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이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매수 원칙을 챙기시고 매수하실 때나 매도하실 때 그런 매수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준점이 되어드릴 수 있는 1000개 기법 오늘도 확실하게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1000개 기법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주식 투자자분들이 아마 가장 고민하시는 게 언제 매수하냐, 언제 매도하냐. 그렇죠. 이것 좀 누가 속 시원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 말 믿었다가 이제 또 손실을 보고 뭐 손절은 또 어디서 잡아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주식 전문가가 내 친구였으면 좋겠지만 뭐 그런 친구분들도 없을 테고요. 하지만 오늘 1000개 기법 받아가시면요. 최소한 내가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언제 손절해야 되는지 이 명확한 기준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준만 가지고 결국에 손실을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1000개 기법으로 정말 명확하고 간단하고 또 쉽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 10분 정도까지만이라도 집중해서 오늘 방송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1000개 기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상향 추세 종목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한다. 굉장히 이게 또 어려운 말일 수도 있잖아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력들이요. 저점에서 매집하고 막 뉴스나 호재를 뿌려서 주가가 막 10%, 50%, 100% 이렇게 상승할 때 그 상승 직전에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차트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 우선 조건 첫 번째, 이거래 일전 대비 상승. 이것도 세력들이 저점에서 매집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는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지만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네. 조건 두 번째는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포스코 홀딩스와 그렇죠. 포스코 DX 차트가 나왔을 겁니다. 자, 이 차트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이 종목 샀을 거다는 한 1순위, 2순위 종목일 거예요. 근데 이 종목 다 놓치셨을 거예요. 근데 1000개 기법을 만났다라고 하면요, 이 종목을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이 정확한 이 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찾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자,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1000개 기법 받아가시면요, 내가 받아가신 이후에 종목을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뭐 예를 들어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기둥이 하나가 나와줄 거예요. 자, 이 기둥이 뭐냐면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예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포스코홀딩스처럼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별로 이 종목에 관심이 없을 때 세력들은 알게 모르게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이 1000개 기둥 신호가 뜹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매수해야 되냐? 이게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 번째 계단을 돌파 시도 또는 돌파해줬을 때 이 종목의 매수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 매수가 근처가 굉장히 저점 부근인데 우리가 그 이후에 굉장히 2차 전지 엄청난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쭉쭉쭉쭉 상승해서 76만 4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대는 정말 저점. 우리 주식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 쌀 때 사라, 쌀 때 사라. 1000개 계단으로 이 원칙을 완료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것만 얘기해 드리면 사실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한테 또 물어봐야 되고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또 깊이 공부 네. 또 이렇게 하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게 굉장히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손절 라인도 잡아드려요. 자, 이 기둥이 떠주고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해 줬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계속 질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 주게 되면 원칙적으로 손절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 손절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 5% 길게 봤자 10% 정도. 그래서 5%에서 10% 정도 내가 손실을 봤을 때는 손절을 해주면 되고 네. 대신 익절은 길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세력주, 작전주의 굉장히 큰 이점은 뭐겠습니까? 한번 상승했을 때 10%, 20%가 아니라 50%, 100%, 200%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절은 짧게, 익절은 길게 1000개 기법으로 만나가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포스코 DX 차트예요. 네. 자, 이번에도 검색을 해봤는데 기둥이 이렇게 3개가 떠준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조금 더 기대심을 품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3개가 떴다는 이유는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승했을 때의 상승률도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둥이 떠졌는데,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해줬네요. 네. 내가 매수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게 하락하면서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줬나요? 아니에요. 그럼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포스코 DX, 이 상승률, 다들 아실 거예요. 15,000원 부근에서 45,400원까지 무려 300%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던 기회를요, 이 1000개 기둥 하나로 포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과연 정말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손해보실 게 없잖아요.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1000개 계단 검색 시 다들 받아가셔서 수익도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포스코 그룹주를 통해서 1000개 기둥 그리고 1000개 기법에 대해서 확실히 배워가셨는데요. 1000개 기둥과 함께 이 세 가지 계단의 의미만 파악을 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주식시장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떠올랐던 게 전래동화에서 좀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런 1000개 기둥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의지가 되는지를 몸소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개 기법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을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1000개 기법 신청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차트에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이 1000개 기둥이 뜬 종목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줌 인터넷입니다. 이거 최근에 들썩였던 종목인데 오늘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이 주목을 받았는지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언제 기둥이 떴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보통 AI 관련주로 편입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좀 주가가 급상승했었던 이유는 가짜뉴스 관련주로 편입되면서 이 종목이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대학교에서 이제 가짜뉴스는 좀 근절해야 된다 이런 이슈 때문에 가짜뉴스 관련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었고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정부 선정 가짜뉴스 판별대회에서 1위를 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뉴스의 재료가 나왔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 18%, 장중 18%까지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X죠, X. 구 트위터에서 하마스 관련 가짜뉴스들을 뭐 몇백만 건을 삭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X와 뭐 이 줌 인터넷과의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가짜 뉴스라는 재료들이 떴을 때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느냐를 파악하는 눈을 기르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자, 그리고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
1000개 기둥이 떴을 때 이런 재료들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은 이후에 껴맞추기식으로 주가를 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뉴스가 떴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집중할 게 아니라 세력들이 매집 패턴을 파악을 미리 해놓는다라고 하면 이 호재에 내가 종목을 팔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자, 뉴스에 파는 이 정석적인 전략을 1000개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가가 AI 관련주로 인해서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자, 말도 안 되게 쌍바닥 패턴 그려주면서 큰 상승을 보여줬고 재차 하락하면서 세력들은 나가지 않은 모습, 네. 거래량을 통해 알 수 있고요. 자, 그 이후에 다시 바닥 구간을 잡아주면서 역시나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이 매집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 이 1000개 기둥을 통해서 명확하게 누구나 주식에 대한 상식이 있든 없든 눈만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이 기둥이 떠졌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세 번째 계단을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해주고 네. 있어요. 우리는 이때 매수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 법칙만 알고 계시면 누구나 이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내가 하락을 할 때도 좀 안심하고 기다릴 수가 있다. 그래서 가짜뉴스 이슈가 뜨면서 32.43%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네. 가져갈 수 있었다. 정말 단기간에 가져갈 수 있었고, 자, 현재 모습 보면 이 두꺼운 매물대 구간 오랫동안 돌파했죠. 윗골이 달면서 모두 소화를 해주는 모습을 네. 보여줬고요. 현재 매물대 상방에서 지금 캔들이 위치해졌기 때문에 이 매물대 구간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스와 함께 오늘 상승폭이 엄청났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대로 소폭 상승으로 좀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 매물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이라는 점 확인을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종목은 어제도 언급이 됐었던 종목이었는데 어제는 10% 넘게 상승하는 폭을 보여줬다면 오늘은 좀 소폭 상승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을 앞으로도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보셔서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들고 오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배터리 부품 관련주로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과연 왜 올라갔냐, 그동안 어떤 재료 때문에 올라갔냐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 2차 전지 배터리 용기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 이게 니켈 도금 강판이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니켈 도금 강판이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 5곳 중에 하나가 바로 TCC 스틸이고요. 5곳밖에 안 돼요? 네, 5곳밖에 안 됩니다. 오. 그리고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업이 바로 TCC 스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테슬라 쪽에서도 지금 원통형 배터리, 니켈 도금 강판을 채택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주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신규 생산 라인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켈 도금 강판을 그동안은 7만 톤 정도 만들고 네. 있다가 이 신규 생산 라인이 증설되면서 한 20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10,000원대에서 75,300원까지 거의 7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네. 거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하락 매집 때 1000개 기둥은 미리 선취매를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실 수 네.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00개 기둥이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거 그때 좀 1000개의 기법을 알았다면 이런 아쉬움, 후회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7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고 2차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에서 다시 횡보를 하면서 재매집하는 구간
세력들의 매집 흔적들이 이 1000개 계단을 통해서 포착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이 기업에 대한 전망성을 굉장히 이제 좋게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허기용 전문가가 이 종목 뭐 3개에서 5곳 중 하나밖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들어가기엔 굉장히 고점이라는 거고 이미 1000개 기둥으로 선침해를 하셨어야 됐다. 그래서 지금 고점 부근에서 다시 들어가기보다는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차 한번 눌려줬을 때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때 진입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1000개 기둥 최근에 한번 나와줬을 때는 이 저점 부근에서 이탈해주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줬다. 그래서 30.96%라는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1000개 기둥이 떴습니다만 올해 초반에 떴을 때의 상승 위력이 정말 엄청났던 종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만큼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종목들 나도 한번 5배, 7배, 10배 이런 종목들 나도 한번 좀 받고 싶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이라도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미리미리 선취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리뷰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어제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었는데 로봇팔을 적용을 해서 제약, 그러니까 약국에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한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하루 만에 수익률이 6%를 넘겼습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JVN 같은 경우에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미국에서는 아직 약봉지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해외적인 수출, 매출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80%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각국의 매출처를 확보하는 게 주가의 탄력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죠. 차세대 약품, 맞아요. 자동 제조기 로봇팔, 네덜란드에 납품하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오늘 주가가 장중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제가 JVM이 뭐 내일 뭐 네덜란드에 납품을 하는지 이런 건 잘 알 수가 네. 없어요. 그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력들이 얼마만큼 매집을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매집 성향을 보여주고 있냐 없냐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런 눈을 기르는 건 주식에 대한 굉장한 공부와 그리고 오랜 경험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AI 이런 검색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기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제가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매집하는 세력들의 성향을 보여줬고요. 제가 저점 찍고서 지금 3번째 계단 제가 돌파 시도했을 때 어제 바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오늘 당장 7%까지 상승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역시나 매물대 구간 굉장히 두꺼운 부분에서 꼬리 달면서 살짝 내려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래서 세력들이 지금 매집하는 물량에 비해서 아직까지 상승률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는 홀딩 하시게 되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대응 전략 좀 더 자세하게 짜드릴 테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 JVM이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는 딱 기사를 보자마자 허기용 멘토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회를 반드시 좀 포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기회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9월 20일에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었고 9월 25일에 사실 추천해 주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16,850원까지 좀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좀 오르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주목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수익률로 봤을 때는 10%에 살짝 못 미치는 상황인데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리뷰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에게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뭐 메모리 반도체를 굉장히 납품을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라 이 후발주자들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들을 제가 유심히 봐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때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식각공정, 8대 공정 중에 하나죠. 이 식각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 진입장벽, 식각장비 산업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APTC가 이 국산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망성이 좋고요. 그리고 고객사가 역시 SK 하이닉스로 고객사도 굉장히 좋다. 네.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후발주자로 따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어쨌든 주가가 한번 상승해준 이후에 지금 굉장히 저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0월 후반때 굉장히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선침해를 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자, 1000개 기둥으로 봤을 때도 한 번 떠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증거고, 이 두 번째 계단을 지지해주면서 주가 역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선을 쭉 그어보면요, 저점을 깨주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멘토님, 지금 이 APTC 같은 경우에는 1000개 기둥이 뜨고 나서 두 번째 계단까지 사실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오늘 세 번째 계단을 터치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보유자 관점 외에도 지금 새롭게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까요? 지금 굉장히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 첫 번째 매수가 근처보다는 지금 윗자리이기 때문에 네. 저는 보유자 영역에서만 역시나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APTC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언박싱할 종목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철강 관련된 종목 들고 오셨더라고요. 부국철강, 지금 살펴봐야 되는 이유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사실 이 종목도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도 좀 부상을 받았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모멘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부국 철강, 이 철강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쵸.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가져온 느낌은 이제 철강 쪽 느낌보다는 역시 정치 테마주 쪽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본업을 살펴보게 되면 열연, 냉연 코일을 강판, 강관 및 성형 제품으로 가공하여 자동차, 가전, 건설사 등에 판매하고 있는 철강 업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말씀드렸듯이 철강 업계 시황 악화로 바닥권에서 횡보 중입니다. 어쨌든 바닥권에 있다라는 건 가격적인 위치는 나쁘지 않다라는 점이고, 이재명 리스크 부각 다음 당권 주자인 이낙연 테마로 재부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어쨌든 이재명 관련주들이 이재명 관련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재료가 굉장히 좋고, 이낙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재료가 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법적인 리스크로 이재명 대권 주자가 좀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 이 이낙연 관련주인 부국철강이 굉장히 급등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가 정치 테마주 이렇게 잘 추천드리지는 않으나 1000개 기법에 한정해서는 이 세력들의 매집을 패턴을 파악을 잘 하고 손절 라인을 짧게만 잡는다면 큰 상승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가져왔고요. 차트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박스권 부근에서 오랫동안 매집을 해주는 그러네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을 한번 보여줬고, 이 낙폭이나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제가 121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랜 구간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해줬고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거래량 없는 하락을 한번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1000개 기둥이 벌써 2개나 떠준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이슈와 어떤 호재로 이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을 할지는 모르나 우리는 세력들의 매집 패턴을 통해서 이제 어떤 재료가 나오겠구나쯤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 근처 자체가 이 네. 매물대 두꺼운 부분 위에서 올라와졌기 때문에 이 매물대 부분이 지지를 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번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900원 부근 그리고 첫 번째 계단 위까지는 한번 매수를 노려볼 만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500원 부근 이 매물대 두 번째 매물대 두꺼운 부근까지는 상승 탄력이 굉장히 원활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국철강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정말 지지부진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신기한 게 이 기둥이 딱 뜨고 나서 뭔가 이상한 듯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부국철강이라는 종목을 포털 사이트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정치 테마 관련된 내용 말고는 특별하게 이 기업 자체만으로 볼만한 매력적인 포인트다. 이런 부분은 사실 찾기 어려웠는데 정치 테마주로 조금 힘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 중에서 지금 변동성이 정말 심한 시장 속에서 좀 수익률을 톡톡하게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생기셨다면 저희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국철강 다시 한번 매수 전략 정리를 해드릴게요. 3,900원부터 첫 번째 계단 아래선까지 진입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 목표가로는 4,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고영입니다. 이 고영 같은 종목은 사실 최근에 아까 전에 살펴봤던 부국철강과 비슷하게 최근의 모멘텀 자체는 사실 빈약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뭔가 희한하게 차트상으로 단기 이평선 타고 쭉 올라가는 맞습니다.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갖고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모멘텀부터 먼저 살펴보실게요. 네, 고영은 전자제품 반도체 생산용 3D 측정 검사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검사 장비는 굉장히 여러 산업군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AI 쪽에도 관련이 있고요. 로봇에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네. 반도체 쪽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환매 테마가 돌 때는 여러 가지 재료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 바로 고영이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재료 또 살펴보게 되면 EMS, 휴대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MT 검사 장비 분야 세계 1위 업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고객사들도 굉장히 빵빵하고 해외의 테슬라, 지멘스 등 여러 가지 고객사에게 이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재료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팔방미인 같은 종목 언제 튀어오를지 언제 내가 주인공이냐 하면서 앞에 전면에 설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오늘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료상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이해가 안 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일단 눈에 띄고요. 거기에다가 고객사가 매우 튼튼한 고영이다라는 점을 집중을 하시면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여주시죠.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천국의 계단이 이 두 차례 네. 한번 떠졌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손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손절폭이 굉장히 짧게 나와줬다라는 거고, 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한 이후에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흔적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120일 차트로 제가 좀 더 자세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상승했었던 이 폭과 이 하락했었던 폭을 비교해 보고요. 자, 그리고 이 횡보하는 구간에 이 긴 매집봉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네. 자,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고요. 거래량까지 거래량. 한번 크게 나와졌어요. 자,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린다는 건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윗꼬리가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나와준다. 이건 전형적인 개미들의 물량을 빼앗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력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점프를 뛸 건데 개미들이 머리 위나 이 어깨 위에 많이 타 있으면 점프를 뛸 때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고 뺏어나가는 이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저점을 깨주면서 이 종목 끝났구나 하면서 개미들을 마지막으로 털어주는 구간에서 네. 다시 한번 바닥 잡아주고 이 1000개 기둥이 나와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목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그 시발점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네. 매수가는 13,700원 이하부터 첫 번째 계단 위까지는 모두 매수 가능 영역대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전고점 부근이나 저 매물대 두꺼운 부근인 16,200원 부근에서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고영을 살펴봤습니다. 매수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13,700원 이하부터 첫 번째 계단 손절 라인이죠. 손절 라인 위까지는 매수 진입 가능하고요. 첫 번째 목표가로는 15,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국철강과 고영이라는 종목 두 가지 종목 살펴봤는데요. 매수 전략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마냥 쉽지만은 않았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이제 5거래일을 꽉 채우는 10월의 소중한 또 한 주가 또 이어질 것 같은데, 다음 주를 대비하시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힘나는 그런 응원 멘트 한마디만 부탁드려요.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하루에 1cm씩 가는 애벌레가 일주일 만에 100kg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나비가 된다. 네, 맞습니다. 이 애벌레가 아무리 열심히 가봤자 일주일 만에 100km는 절대 못 가겠죠. 유일한 방법은요, 이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방법밖에 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혼자 한다라는 건 이 애벌레가 일주일 만에 100km를 가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다. 거의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1000개 기법, 이 허기용 전문가가 같이 함께하면요, 여러분들의 날개를 달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권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지금 내 계좌가 물려있어서 걱정이다 이런 분들은요,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주식에 대한 공부도 해보시고, 그리고 수익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함께 짜시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기용 멘토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수익에 날개를 달아드리고, 저는 이 예쁜 나비가 잘 날 수 있도록 예쁜 하늘을 펼칠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열심히 또 저희가 많은 내용들 들고 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이 한 시간 저희 종목 카틀 코너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